안녕하세요. 신상중학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기단원 마지막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전류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고요. 자기라고 하는 거는 자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석의 힘이 있죠.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 N극하고 S극은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석의 힘을 우리가 불러주는 말이 자기력이었어요. 작년에 잠깐 나왔었는데, 자, 이런 자석의 힘이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N극을 밀어내려고 하고 S극을 당기려고 하는 힘이 자석 주변에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 그래서 자석이 하나 놓여져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장이라는 건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어서 자석을 하나 내가 어떤 공간에 놓으면 이쪽이 N극이고 S극이면 여기에서 나온 자기장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띠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정해주냐면, 자, 주변에 다른 자석을 놓았을 때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정의를 해줘요. 자,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조그만 자석을 여기 주변에 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석은 한쪽이 N극이면 한쪽이 S극이죠. 요걸 일일이 자석 모양으로 그리기 힘드니까 요 N극 쪽을 화살표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자석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N극이면 S극이 이 N극으로 달라붙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자석이 N극이 이쪽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여기선 어떨까요? 여기선 N극이 S에 달라붙으려고 할 테니까 N극이 이쪽이겠죠. 이런 식으로. 요쯤에 두면 S극이 이쪽으로 달라붙으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S극에 N극이 달라붙으려고 하는, 자, 요런 수많은 자석들이 주변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침반 모양으로 그린 걸 선생님 화살표로 바꿔보면 이렇게 여긴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걸 다 모아보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을 띠게 돼요. 주변에는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요런 모양의 자기장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갑자기 자석 얘기가 왜 나오느냐.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기단원을 배우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전기하고 자기는 영 상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선이 그냥 전기가 안 흐를 때는 그냥 금속으로 된 그냥 도선인데 전류가 흐르는 순간에 약간 자석의 성질 같은 걸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마무리로 할 건 이 도선이 띠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하나는 직선 도선의 경우 어떤 자기장을 띠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원형 도선이면 어떤 자기장을 띠게 되는지, 요거 두 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직선 도선이 이렇게 위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어떤 자기장이 생기냐면, 자, 손으로 방향을 보통 찾는데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놓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놓고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 쥐어 보세요. 그러면 도선을 삥 둘러싸면서 요런 방향으로 손가락이 감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그거에 따라 나타나는 자기장은 이렇게 도선 주변에 삥 둘러서 도너츠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했을 때 이 나머지 이 네 손가락이 감아쥐는, 뭐 어떻게 그릴까요?
얘가 전류.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쥐는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자기장의 방향. 자, 그래서 만약에 요런 기호를 여러분들 혹시 봤나 모르겠어요. 자, 하나는 요런 기호, 하나는 요런 기호예요. 얘는 뭐냐면 그 날아오는 화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화살 촉이 지금 종이를 뚫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면 얘는 화살 그 뒷부분에 깃털 같은 거 달려있죠. 화살 깃부분이 지금 뚫고 들어가면서 깃부분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그래서 얘는 이 종이를 뚫고 나오는 기호예요. 나오는 전류. 그러니까 지금 도선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전류가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 얘는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이 위에는 자기장이 이제 생기겠죠. 자, 얘는 나오는 전류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얘는 반대로 들어가죠. 그럼 엄지가 지금 이 종이를 향해야 돼요.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감아주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그만 나침반들을 놓으면,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이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나침반이 딱 정렬을 하거든요. 그러면 딱 요 부분에 나침반을 놓은 부분의 접선의 방향, 얘가 이렇게 가면 이쪽이죠. 왼쪽. 그럼 얘는 왼쪽이 N극으로 요렇게 정렬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어떨까요? 방향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N극이 아래를 향하게 돼요. 여기서는 N극이 오른쪽, 여기서는 위쪽. 이렇게. 나침반을 주변에 쫙 놨을 때 자기장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는 즉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면서 나침반이 원래는 다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가 전류를 딱 흐르게 하는 순간에 이 도선에 의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을 띠게 돼요. 좀 알 수 있겠나요? 들어가는 전류, 나오는 전류에서 자기장 방향 찾기.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조금 연장선인데요. 자, 이번에는 원형 도선이에요. 자, 이렇게 만약에 도선이 한 번 이렇게 감겨 있다. 그럼 보통 원형 도선, 뭐 아니면 이렇게 감겨 있다. 옴 모양이 됐네요. 뭐 이렇게 원형으로 감겨 있는 걸 다 원형 도선이라고 하고요. 코일은 얘가 여러 번 이렇게 감겨 있는 애를 보통 우리가 코일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원형 도선이나 코일의 경우에, 자, 요때는, 자, 선생님이 요거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자, 이게 뒤로 가면 조금 좁아지게 보이니까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종이에요. 종이를 끼우진 않지만 이렇게 평면. 자, 여기에 원형 도선이 위에 반원 모양이 있고 반원은 밑에. 이 종이 뒤로 가려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는 그냥 일자로. 요런 도선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이 도선이 와서 이 종이 가운데를 뚫고 반원이 위에 있고 다시 뚫고 들어가서 밑에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에서 전류를 이쪽으로 흘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류가 이렇게 흘려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돌아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잖아요. 엄지를 전류라고 하면 이게 자기장이다. 그럼 여기서도 자, 얘를 따라서 이걸 올라가면 이런 그 전류가 생기겠죠? 여기 요 부분을 지나갈 때 이렇게 감아주니까 다른 색깔로 요런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는 어떨까요? 이렇게 이쪽 편에서는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밑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원형 도선에서는 이 원형 도선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 가운데 부분으로 자기장이 통과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가운데로 통과하는 자기장.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올라갈 테니까 가운데 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고
왼쪽 부분에서는 전류가 내려올 테니까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그래서 가끔 이런 원형 도선의 경우에는 원형 도선, 우리 손가락이 얘는 직선이고 이게 곡선이니까 얘로 자기장을 찾기가 원형 도선에서는 더 쉽거든요. 그래서 원형 도선의 경우에는 내 손가락을 도선의 전류 방향으로 하면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이 원형 도선의 중간 부분? 중간 부분에 자기장을 찾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라면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고,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게 돼요. 자, 직선 도선하고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 찾는 거, 방향 알아보는 거, 이런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